그러나 여러분, 영어 영상을 하루에 1시간씩 보여준 것이 아이들이 가벼운 일상 대화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영어 영상을 보여준 후 얻은 가장 큰 소득은 Hey, give me that slime, please. I want to play with it too. I added some extra and some pink and blue. Where are you going? Need some acty, I guess. Okay, active please. And some pink glue. I have to wash my hands. Wait. Wait for me. Can I mix it now? Hey, what about eggs? What do you like? Toppings. This one? Or the... No. I want it to add. What about this? Okay. What about adding this here? 이 8살 아이는 외국에서 산 적이 없고 영어학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영유아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자녀도 학원이나 외국에 보내지 않고도 영어 능력을 충분히 키워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영어권에 살지 않는 아이는 최소 하루에 1시간씩 영어 영상을 보여주세요. 4살에서 6살의 영유아 아이들은 30분씩 끊어서 2번을, 7살부터는 1시간씩 1번을 권장합니다. 영어 영상 보는 것은 36개월부터 추천할게요. 뒤쪽에 나오지만 이렇게 제대로 1년을 했을 때 저희 집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8살인 저희 둘째는 4살 때부터 가끔씩 영어 영상에 노출되었습니다. 저는 영상은 아이에게 늦게 노출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에 쉽게 빠져드는 저의 모습을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마표 영어로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 성공한 엄마들이 영어 DVD만큼은 꼭 보여줘라 고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DVD 보여주는 것을 시작하기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1, 2회 정도 한 번 볼 때 30분씩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찾지 않는데 굳이 보여주지 않았고요. 제가 정말 쉬어야겠거나 힘들 때, 그럴 때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죠. 아들은 물론이고 딸아이에게도 영어 영상을 이때부터 하루에 30분씩 2번씩 나눠서 보여줄 걸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맘때 보여줬던 영상도 뷰리 앤 프렌즈에서 나오는 영상들, 그리고 잉글리쉬 에그의 DVD와 같은 아주 순한 맛 영상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상이라기보다는 그림이 움직이는 영상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표현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은, 풍부하지 않은 영상들이었어요. 이렇게 순한 맛 영상만을 보여주다가 본격적으로 엄청난 말들이 쏟아지는, 화면이 휙휙 바뀌는 좀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지금은 없어진 잉글리시 잼이라는 어플에 가입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레벨에 따라서 다양한 애니메이션 영상들, 미국과 영국의 현지 프로그램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영어 레벨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빈도는 주 3, 4회, 30분에서 40분 정도로 보여주었어요. 어떤 주는 주 1, 2회 정도 보기도 하였고요. 안 보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7살인 첫째는 쉬운 영상은 시시하고 표현이 많고 어려운 영상은 그냥 보기는 했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뭔가 늦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늦긴 했지만 그래도 첫째 아이가 이해도 안 되는 영어 영상을 봐주는 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이가 한글 영상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는 한글 영상에 길들여졌더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는 영어 영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었겠죠. 물론 7살인 아이의 한글책 수준은 이미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쉬운 영상들을 볼 때는 지루해, 재미없어 라고 하였지만 그때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함께 찾아보고 또 영상이 끝나고 나면 한글로 해석된 부분을 아이가 읽게 해주어서 아이의 이해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첫째와는 달리 둘째는 너무나 재밌게 보더라고요. 둘째도 무슨 말인지는 잘 이해는 안 되었겠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다고 보길래 저는 그냥 아이가 영상 화면만 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영어 영상보다는 영어 책으로 아이들의 이해도를 높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맞죠. 그런데 저처럼 매일 책을 읽어준다고 해도 ORT 2에서 3레벨 정도의 책을 매일 2-3권씩 읽어주는 정도로는 아이들의 영어 귀를 트이게 해주기가 사실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많은 양의 인풋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정도의 인풋으로는 정말 택도 없다. 저도
저도 그때는 대학원에 다니느라 너무 바쁘고 지쳐서 사실은 이 정도밖에 읽어줄 수가 없었어요. 에너지가 좀 더 있는 날에는 대여섯 권도 읽어줄 수 있는 정도였지만 이것도 택도 없다. 그러다가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저는 리틀박스를 시작했어요. 잉글리시 잼보다 리틀박스가 더 좋았던 것은 이 리틀박스는 그림책을 영상화한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영상이라기보다는 그림책에서 좀 더 나아간 수준이었던 것이어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힘든 저의 마음에 그나마 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스토리가 굉장히 재미있게 구성이 되었고 그림들도 꽤 잘 그려진 그림들이어서 아이들이 흥미있어 했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문학작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아서 해설과 대사를 문자화하면 바로 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 저에겐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돌이켜보면 아이들이 제공받는 영어적 환경은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책을 매일매일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읽는 것도 아니고 영상을 1시간씩 보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영어책을 읽어주는 저도 읽고 있는 아이들도 그다지 재미가 있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별로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도 제게도 즐겁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결과물까지 썩 훌륭하지 않으니 저는 좀 속상했습니다. 특히 큰아이의 영어는 너무나 답답한 수준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말이 되었는데 AR 1점대 책을 겨우 읽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제가 제공한 것에 비해 1점대 책을 읽어주는 것이 감사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안 늘까? 역류를 보낼 걸 그랬나? 하는 생각까지 스물스물 올라왔죠. 그렇게 현타를 세게 맞으면서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작년이죠. 이제 첫째가 9살, 둘째가 7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1월 저는 빨래를 개다가 우연히 애청하는 채널인 스몰빅 클래스에서 현수 아빠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서점으로 달려가서 현수 아빠가 쓰신 바로 이 책 보게 되었습니다. 현수 아빠의 주장은 하루에 1시간 영상만 보여주면 아이의 귀가 트이고 영어 말하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책을 읽는 내내 정말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 아이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영상을 매일 1시간씩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가능하다고?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처음 그 책을 읽었을 때는 희망보다 의심이 더 컸습니다. 현서니까 됐을 거야. 모든 아이들에게 되는 건 아닐 거야. 라는 생각과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반반이었죠. 그런데 이런 저의 마음을 현서 아빠가 예견이라도 하신 듯 다른 집 사례도 넣어두셨는데 그 집 사례에서 영상을 꾸준히 1년간 보여주었더니 남매가 서로 영어로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간증을 읽고 나니 나 당장 시작해봐야겠다. 우리 애들도 얘네들보단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은데 내일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했잖아요. 책도 열심히 찾아서 들여놓고 읽어주고 아이들에게 책 읽어줄 때도 열심히 해석도 해주고 잘 알고 있는가 또 물어보고 하면 좋은 것, 하면 안 되는 것 모두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죠. 그런데 제가 하지 않았던 것, 저에게 빠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상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아이가 첫째가 9살, 둘째가 7살 1월부터 매일 1시간씩 꾸준히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말에는 원하는 경우에는 1시간씩 나누어서 2번까지도 보게 해주었고요. 어떤 주말에는 가족이 다 같이 앉아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 어린이 영화도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여주는 것 말고 영어책을 더 많이 보여줬다거나 학습을 시킨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저도 아이도 그냥 너무 편안하고 재밌었죠. 그런데 이렇게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영어 말문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둘째랑 단둘이 쇼핑을 갔는데 둘째가 제게 가벼운 일상 영어로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놀라기도 하고 좀 당황하기도 했지만 최대한 티내지 않고 가볍게 받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둘째는 주로 놀이할 때 엄마랑 단둘이 있을 때 영어로 말을 하였습니다. 오빠에게도 영어로 말을 걸기는 했지만 오빠는 아직 어색해 하였기 때문에 영어로 말을 걸다가 다시 한국말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6개월이 흘러 12월 크리스마스쯤이 되니 이제는 두 아이가 서로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요. 가벼운 수준의 영어였지만 큰아이가 영어로 말하는 것을
것을 어색해하지 않으면서 신나게 영어로 대화하는 모습은 제게 놀라움과 감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두 아이의 영어 대화 시간은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주로 영어로 대화할 때는 영상에서 본 인물들이 되어서 상상놀이를 할 때입니다. 함께 보는 리틀팍스나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는 캐릭터, 주인공들이 되어서 놀이를 할 때는 꼭 영어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어 영상을 하루에 1시간씩 보여준 것이 아이들이 가벼운 일상 대화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첫째가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땐 이 방법이 정말 통하는구나 싶긴 했지만 제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영어 영상을 보여준 후 얻은 가장 큰 소득은 큰아이의 영어책 읽는 레벨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책도 읽기 어려워하던 첫째가 이제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웃고 깔깔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영어 영상을 반드시 보게 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그토록 해석해주고 가르치고 설명할 때는 저도 아이도 서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만 쌓여가는 시간이었는데 그냥 매일 재미있게 엄선된 영상을 보게 하였더니 영어책 읽기가 너무너무 수월해졌습니다. 영어 영상을 보면서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영어 표현들을 체득해가고 말과 문장, 어휘들을 자연스럽게 익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었을 때 이러한 표현, 단어들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렇게 쉽게 영어를 이해하고 듣고 읽고 말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